네, 안녕하세요. 김혜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완전 생로베를 위한 수능의 모든 것을 전달하려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거 영상 만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완전 생로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던가 또는 이제 원래 공부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이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요즘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앞으로 유입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수능을 볼지 말지, 그다음 수능을 본다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지를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인강 선택에 관련된 얘기인데, 인강은 뭐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사설 인강이랑 이제 공익방송인 EBS에서 운영하는 EBSI로 분류가 되는데, 사설 인강은 말 그대로 유료 인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프리패스를 사서 원하는 과목에 원하는 강사 선생님을 수강할 수 있는 거. 메가스터디라던가 대성 마이맥이라던가 이투스라던가. 그다음에 EBSI는 뭐 말 그대로 무료 강의고요. 보통 이제 세간에서는 사설 인강보다는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원하는 거 들으시면 돼요. 인강 선택의 기준은 나한테 잘 맞는가인 거고, 커뮤니티 너무 믿지 마시고 내가 직접 뭐 선생님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 수업 여러 강의를 좀 들어보고 판단해라. 그리고 사람마다 그 인강을 선택하는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에 뭐 잡소리 하는 거나 동기부여 주는 거 이런 거 막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딱 수업만 딱 하고 수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은 선생님이 좋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선생님들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인강 수강했던 픽은 참고만 하시고 꼭 이렇게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잘 맞는 사람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뭐 이거죠.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뭐 국어의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국어도 가르치고 있지만 방법 같은 거 좀 찾지 마시고 닥치고 글부터 좀 많이 읽어봐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대부분의 생노베의 경우는 책을 제대로 읽어보거나 뭐 운동부 출신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을 읽어보거나 또는 글을 온전히 이해한 경험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의 핵심은 결국 이 주어진 제시문이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글을 최대한 많이 접해보고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게 국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강조하는 신문 읽어봐라, 비문학 교재 사서 읽어봐라, 중학교 다양한 시사나 저널 칼럼 이런 거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글이든 좋으니까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글을 많이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생로베는 문제풀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글 많이 읽으세요. 글. 하루 종일 계속 글 읽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사실 국어 능력이 된다면 수학이랑 탐구는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선생님 꼭 종이신문을 읽어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종이신문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당연히 글을 많이 읽으라는 취지잖아. 근데 종이신문이든 인터넷 신문이든 사실 무슨 상관이겠어. 근데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생노베 친구들은요, 휴대폰을 주면요, 딴짓거리를 해요. 신문을 안 보고. 그러니까 내가 종이신문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종이신문 보세요, 그러니까. 딴짓거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양한 글을 이제 많이 읽고 나서 예비 매산비. 서점 가가지고 구매한 다음에 하루 종일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얘가 이런 말이야.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최대한 이해해보고 출제자가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파악해보고 그거를 한 지문 한 지문,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단 읽으면서 파악하고 납득해 나가고 그 다음 필요하면 요약도 스스로 한번 정리도 해보고 글쓴이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런 거 해보라는 거예요. 예비 매산비로. 그러니까 글의 밀도, 글의 깊이 최대한 높여서 이해해보자. 그리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단어만 외우지 말고 이 단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고 실생활에서도 그런 단어들을 계속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가 딱 주어지면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잖아. 잘 안 까먹고. 똑같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계속 그런 단어들을 익숙해지게끔 최대한 많이 적용을 해 보라는 거지. 단어의 용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외우고 습관화하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되냐? 끝나고 물어보세요. 끝나고. 그다음 수학. 닥치고 일단 EBSI의 정승재 선생님의 50일 수학부터 하자. 오케이? 타설 인강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현우진 뭐 다 필요 없어요. 현석원. 그러니까 노베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충분해. 정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것부터 제대로 하세요. 이상한 거 찾아보고 뭐 잡다한 거 주워 듣지 말고 그 사람도 어차피 노베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야. 그죠? 노베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분들한테 노베는 그냥 4, 5등급이 노베야.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2강, 3강 꼭 들어보고 강의 끝나면 책에 있는 내용들 다시 A4 용지 꺼내가지고 적어보면서 설명도 해보고. 네. 설명한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 다시 강의 보면 되잖아. 보고 이해 안 된 채로 넘어가면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강 듣는데 막 되게 오래 걸리고 한 문제 푸는데 오래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라고요. 근데 그건 못 이겨내면 어차피 수능 공부 못 하거든요. 그냥 안 하는 게 맞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 못 이겨내고 자신 없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이쪽. 시간 낭비니까.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는 건 절대 복습이 아닙니다. 복습할 거면 종이에 제대로 써보기도 하고 중얼거리기도 해보고 설명도 해보면서 능동적으로 복습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 기억에 최대한 오래 각인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3일 뒤나 4일 뒤에 보면은 휘발될 수밖에 없죠.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못 버틴단 말이에요. 기억 안 나면 다시 책 보고 외우고 아니면은 강의를 다시 보기도 봐도 되고 안 외워진다고 기억 안 난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 시간에 강의를 한 번 더 보든 책을 한 번 더 보세요. 50일 수학을 다 하면 뭐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남기지 마시고 일단 50일 수학부터 다 하고 얘기합시다. 그것부터 일단 다 하고. 영어는 알파벳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는 매일 초등 영단어 30개, 중등 영단어 30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깜지를 쓰든 단어를 자주 보든 뭐 10번씩 보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나한테 잘 외워지는 방법이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효율적으로 외우는 법.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걸 찾으면 돼. 그리고 자체적으로 단어를 가려서 시험도 한번 쳐보기도 하고. 아,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진짜 멍청해가지고 잘 까먹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자신이 없다. 선생님 저는 강제력이 없으면 안 해요. 그럼 애초에 수능 공부를 하지 맙시다. 수능 공부는 안 맞는 사람이니까. 이해됐죠? 혼자서도 영단어 제대로 못 외우고 시험도 안 치고 하는데 무슨 수능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지를 마라. 애초에. 어차피 안 된다 그 사람. 그리고 이제 초, 중등 영단어를 다 마무리한다면 이제 고등학교 단어를 들어갈 때 구문 강의, 수능 기초 구문 강의를 같이 좀 병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해보니까 구문이랑 초중등 단어를 같이 나가니까 되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등 영어는 조금 암기를 해놓고 어느 정도 암기가 다 완료가 됐다면 그때부터 고등 영단어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수능 기본, 구문 강의를 같이 병행을 해줘라. 그리고 발음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 발음 안 외우면요. 듣기 풀 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땐 단어의 스펠링, 그다음에 단어의 발음, 그다음에 뜻이 여러 가지 있는 다의어인 경우에는 여러 단어의 뜻을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뜻 하나만 외우시면 안 돼요. 뜻이 3개 있다면 3개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안 하니까 문제지. 그다음 독재할 때 드는 돈 얼마냐? 3월부터 11월까지 기준으로 하면 독서실 재수할 거면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신 웬만하면 집에서 밥 챙겨 드시고 친구는 수험생활 도중에 만나지 마세요. 돈 쓰기도 하고 어차피 좋은 소리 안 해요. 네가 해서 뭐 하냐, 네가 되겠냐 뭐 이런 소리 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스트레스 요소를 최대한 없애세요. 잠수 타세요. SNS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제 독학재수 학원을 가려면 그래도 최소 한 8개월 정도 잡으려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여유가 조금 되면은 근데 웬만하면 독학재수 학원 들어가세요. 뭐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다던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 노베 중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해서 이름 들어본 대학 간 사람 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당신도 당연히 예외가 아닐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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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겠죠. 그러니까 여유가 조금 되면 또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독학재수학원 그냥 들어가십시오. 아직 부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간절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늦게 공부한 사람이나
뭐 운동선수 하다가 그만둔 사람 누가 다 간절함이 없겠어요. 근데 간절함만 가지고 수능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요. 간절함이나 절실함을 말로 하지 말고 공부로 발현시켜야 돼요. 그 공부로 나오는 간절함이 진짜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외롭고 고되고 포기하고 싶을 순간이 많을 거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수능 공부란 게 생각보다 진짜 만만한 게 아니에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최소 목표가 그래도 인서울권에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10개 대학 안 중경외시 정도겠죠. 근데 중경외시는 아시다시피 수시로 치면요. 전교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최소 상위 8% 내지 못해도 10%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만만하게 볼 학교가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외롭고 힘들고 고되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싶은 순간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나 멘탈로 잘 이겨내는가가 진짜 핵심입니다. 수험 생활에. 개나 소나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대학의 가치가 없겠죠. 개나 소나 좋은 대학을 못 가기 때문에 좋은 대학의 가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서 원하는 대학을 간다면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좋은 자양분이 될 것임을 분명해요. 그 고독함과 외로움, 괴로움, 힘듦 이런 것을 견딜 각오가 없으면 애초부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수능 공부를 그냥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원하는 대학을 못 갑니다. 제가 진짜 과장 하나도 안 하고요. 제가 이제 뭐 N수회식 나오고 뭐 아니면 뭐 공부해서 좋은 대학 이렇게 그 합격했을 때 주위에 운동을 그만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그만둔 후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잖아요. 다 물어봤어요. 나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저도 축구 선수 출신이고 뭐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뭐 저도 되게 좋은 일이니까 저도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무료 가외도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3월, 4월 되면 다 포기해요. 그냥 나 공부 안 하기로 했다. 나 그냥 공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하지를 마세요. 어중간하게 시작할 거면 하지를 마세요. 그 얄팍한 마음가짐으로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 그래서 예, 어중간하게 할 거면 하지를 마라. 어차피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거 엄청 많잖아. 공부한다고 뭐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치한 약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해서 시간 버릴 바에는 그냥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절함이 꼭 성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간절함이 꼭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냥 널널하게 간절함 없이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갈 수가 있고, 누군가는 하루하루 지옥같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대학 못 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냥 간절하니까 될 거야. 그거 안 된다고요. 간절함이랑 성적은 비례하지 않아요. 간절하다고 말로 할 게 아니라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그 간절함을 수능 성적으로 보여주는 것 말고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대학에 간다면 누구나 당신의 도끼나 당신의 간절함을 인정해 줄 거예요. 와,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너 정말 간절하겠구나. 이렇게. 근데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 그러면은 그냥 1년을 허비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간절하다고 얘기했어도 너는 그냥 간절하지 않은 놈, 공부 열심히 안 한 놈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평소에 유혹거리에 쉽게 휩쓸리거나 혼자 스스로 삶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수능 공부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 수능 공부 못합니다. 음. 유튜브나 인스타 등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늦잠 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수능 공부를 하는 기간만큼은 진짜 스님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지겨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뭐 챙길 거 많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능 공부하지 마세요. 안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학 가서 내 인생을 진짜 한번 바꿔보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이런 유혹에 빠질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나 팔랑귀인 사람들인 그런 사람들은 그냥 수능 공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휴대폰도 투지로 바꿀 자신이 없는 사람들 또는 남자 같은 경우는 머리를 빡빡 밀 자신이 없어.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간절함이라는 건요. 이런 행동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내가 유혹될 수 있는 거리를 모두 없애버리고 진짜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거.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그게 진짜 간절함입니다. 저는 수능 공부할 때 다 했던 거예요. 투지폰 바꾸고 머리 빡빡 밀고. 근데 이것도 못할 사람이라면 수능 공부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는 게 간절함이지 입으로 또는 손가락으로 떠드는 게 간절함이 아닙니다. 휴대폰, TV, PC방, SNS는 1년 동안 그냥 내 인생에서 아예 없는 거예요. "인강은 어떻게 됐나요?" 이런 초딩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이 영상 보는 사람 대부분 성인이잖아요. 자기가 맞게 해야죠, 당연히. 그다음에 초반부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페이스를 올리자는 거. 저도 처음 공부할 때 하루에 뭐 8시간, 9시간씩 공부 못 했습니다. 1시간씩 하다가 10분씩, 5분씩 늘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한 2달, 3달 지나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막 빡세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천천히 템포를 올려가면서 네,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초반부터 잠 줄이고 그런 짓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잠 몇 시간 자야 되나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맞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잠 5시간 잔다고 합격하고 잠 8시간 잔다고 불합격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인 목표를 잡자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하죠. 현실과 목표가 너무 괴리가 되어 있으면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마음도 급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뭔가 빠른 길, 속성적인 길, 지름길 이런 것만 찾으러 다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계단식으로 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분명 따라올 거예요. 따라서 너무 높은 목표 또는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를 잡지 마세요. 그냥 매일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 매일매일 새로운 걸 얻어가고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우리가 앞선 그 모의평가에 대한 성적을 일단 목표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는 뭐 스카이, 공부 처음 시작하는데 스카이를 목표로 한다든가 그런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알바는 3월까지만 하는 걸 추천드려요. 돈이 부족하면 집에서 공부하시거나 또는 대출 받으세요. 3월부터는 진짜 온전히 수능에만 미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만 달려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알바를 하고 있으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은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는 돈 부족하다고 뭐 알바하면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3월까지만 알바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온전히 수능 공부에 좀 몰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늦게 시작했는데 이 절대적인 시간마저 부족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깁니까? 알바 마지노선 딱 3월까지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게, 형편에 맞게 최대한 운용을 하셔야 돼요. 알바와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요, 저희 같은 노베이스에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게 하고 싶다면 기간을 1년 말고 3년 정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근데 1년 내로 끝내고 싶은데 알바도 병행해야 된다? 불가능합니다. 0입니다. 0 가능성.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를 거야. 아닙니다. 당신은 또 똑같습니다. 네. 누구나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수능 공부판에 들어오지만 몇 달 뒤면 모두가 다 똑같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도 똑같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되게 냉정하고 세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막연한 환상 가지고 달려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나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딘가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됐으니까 나도 될 거다. 물론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그 사람이 버렸던 것들, 그 사람이 희생했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균관대를 합격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제가 성균관대를 합격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됐던 것들, 알파벳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모든 걸 갈아 넣으면서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자신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요, 입으로, 손가락으로 하는 간절함과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걸 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럴 간절함, 절실함이 없으면 수능 공부는 애초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난 진짜 1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난 진짜 1년 동안 내 모든 걸 다 바쳐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성공만 한다면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신감도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애초에 자신이 없다. 그냥 그만두십시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영상을 보고 좀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현실이에요. 특히 20대 중반, 20대 초반 친구들은 1년 1년이 얼마나 소중해요. 기회비용도 엄청 클 거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 그럼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